안녕. 면접 준비 잘 돼가? 체력 마무리된 친구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친구도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쉽지 않지. 생각보다 또 긴장하고 그러면 잘 안 되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지나간 일이야. 하고 난 사람은 다 지나간 일이지. 이제 나머지 다음 거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 그지? 좀 생각보다 잘했어. 그러면 기분 좋게 맞아 준비하면 되고, 좀 못했어. 그럼 꿀꿀하지만 빨리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준비하면 되겠지. 오늘은 면접 자료 15번입니다. 성능위주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성능위주 설계라고 하는 것들은 면접위원이 뭘 묻거나 했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말 중에 하나지만 이게 무작정 모르는데 아는 척하기 수 있는 부분이거든.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해보자. 설계야, 설계. 설계인데 두 개를 구분하자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법대로 하는 설계가 있고, 그치? 그리고 그냥 법보다 좀 더 과잉이지만 좀 부족하지만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검증하는 설계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이 설계를 적용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규모가 큰 거. 그래서 우리가 일전 한번 했다, 그지? 그러니까 5321, 5317라고 외웠던 8가지에 대한 대규모, 그리고 그지? 심층 뭐 이런 류에 돼 있으면 그러면 성능위주 설계를 하는 거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플래시오버 전에 탈출이 완료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대상물이라 생각하면 돼. 대상한 설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냥 막연하게 성능위주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우죽순이야. 뭐가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리고 부산본부, 그리고 경기도, 서울 이렇게 4군데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단위로 원래 서울청에서는 안 만들어. 부산이 주도해서 만들게 되거든. 그래서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근데 이게 단점이 있잖아. 이제 알아서 해봐. 그거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그게 뭐지? 그건 정해진 설계잖아. 성능위주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못하게 만드는 단점도 있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이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하면 좋겠고, 전면 개정된 사항을 한번 보자고. 이건 우리 지금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한번 셈에 뽑았어. 첫 번째 페이지에는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원리일자로 잘 올린 거네. 소화설비에서 연결송수관 설비인데,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소활동 설비의 대표적인 예니까 소방대가 전문적으로 진압을 할 때 사용되는 설비를 얘기해. 그지? 그리고 옥내소화전이랑은 겸용이 되어 있어. 그래서 옥내소화전 한번 열어봤잖아, 우리 과거에. 그랬더니 위쪽에 40mm, 아래쪽에 65mm. 65mm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해. 65mm에서 사용되는데 내가 들고 간 호수를 안 쓸 수도 있겠지. 근데 거의 다 쓴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있는 호수는 잘 안 써. 그래서 3계층마다 하나씩 방수기구함이라는 게 있을 거고, 방수기구함 열어보면 노즐 65mm와 호수 65mm짜리가 3번 들어가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연결해서 체결해서 사는 거지. 이 연결송수관 설비는 설치되는 규모를 먼저 이해하고 보면 상관없는데, 굳이 그런 것보다는 연결송수관 설비는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소방대가 쓰는 거다. 그치? 방수압력의 제한은 굉장히 넓잖아. 0.25 이상 된 방수압이니까. 그치? 보고. 연결송수관 설비는 정의를 잠시 보면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송수구에서 소방차로부터 가압수를 송수하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물을 전혀 쓰지 않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내부에 물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없지. 배관이 항상 차있게 만들어야 되는 습식과, 그리고 소규모면 배관을 비워두는 건식일 뿐이지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방수기관 비치되어 있는 호수하고 등등 방수구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활동 설비 중에 하나다. 소활동 설비 6가지가 있다. 송수구에 보면 배관 내부가 송수구 기준점으로 해서 송자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습식이고, 송자체자 앞글자만 따서 보면 그러면 건식이 돼. 왜 그러냐면 배관 내부를 비워둘 거야 채울 거야 생각하거든. 송자체만 생각해보면 송수구가 있고 65mm 꼽는 곳, 그 다음에 자동 배수 밸브가 있어. 그 다음에 체크 밸브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체크 밸브, 그러니까 보면 송수구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자동 배수 밸브, 그 다음 체크 밸브잖아. 체크 밸브
반대편 내가 넣는 쪽 방향에는 그냥 압력이 이제 내가 가압할 때만 있고 빼면 없잖아. 그럼 거기는 자동 배수를 해서 동파를 방지시켜줘야 되지. 그 내부는 다 보온이 되어 있어. 습식은 31m 11층 이상이 대상이고 겸용일 때는 100mm 이상 배관을 써라 등등이 있고 배관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을 범주에 대한 기준들만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쭉 봐줘. 보통 보면 배관 내부를 건식처럼 쓸 수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배관에 대한 보호하는 기준도 있긴 있지.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그게 배관 보호분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소방차에서 송수구조 물을 집어넣었는데, 근데 층고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면 일정 높이 이상이면 그 건물 내부에, 특정 소방대상물 내부에 가압 송수장치, 이건 연결 송수관 설비용이거든. 둬야 돼. 그래서 소방차에서는 어느 정도 밀어줍니까? 내가 가져온 소방차는 150m짜리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 15km 정도, 보통 이제 편의상 얘기하는 것들은 1.5MPa 정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소방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가압력을. 그런데 그렇게 다 밀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70m 정도까지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얘기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구가 책임이냐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주가 하는 책임인 거야. 그래서 내가 70m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그 밑에 있는 가압 송수장치 펌프는 70m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더 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 최상층에서 방사돼야 되는 형태를 다 계산해봤더니 150m만 있으면 충분하대. 그럼 소방차에 70m 주잖아. 그럼 나는 내 펌프는 80m짜리 밀어주기만 하면 충분히 불이 꺼질 거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봐. 그래서 그럼 최소한 얼만큼입니까? 소방차가 밀어주는 압력만큼은 이상 건축물이 되면 가압송수장치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70m라고 해. 이건 정말 보수적으로 설계할 때 만들어진 개념이지, 지금 소방차는 무조건 거의다가 이제 100m 이상 밀어주고 있거든. 그러면 100m 다 빠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방차 밀어주는 걸 어떻게 믿어? 약간 좀 이상한 말이네. 못 믿겠어. 그냥 밀어지는 걸로 내가 알아서 다 할래. 근데 그렇게 과잉하게 설계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모든 소방 시스템은 압력이 과하다고 해서 불이 잘 꺼지는 시스템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어차피 가압 송수장치를 조절해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밀어주는 형태를 조절해 가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소방차의 펌프는 엔진 펌프거든. 그게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 압력을 더 올리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펌프는 그냥 계속 돌아. 150m면 150m 계속 도는 펌프란 말이지. 이건 압력을 줄여주고 조절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는 놈이 너무 세게 버리면 소방차가 안 밀어주는데도 압이 너무 세게 나가는 거지. 그런 단점도 생길 수가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하자는 거지. 그거 한번 생각해줘. 70m 정도 되면, 이건 지상에 있는 70m 정도 되면 가압송수장치가 있다 정도 생각하고, 과거에는 그 가압송수장치를 딱 두면 그 펌프인데 성능시험 할 필요가 별로 없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근데 제도가 막 바뀌거든. 기준이 개정되고 점점 바뀐 형태에서 마무리가 뭐냐면 수조를 둬라. 수조를 두고, 그리고 그 수조의 양은 성능시험을 몇 분 동안 할 수 있는 양으로 두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150%로 5분 동안 하는 테스트거든. 150%로 5분 동안 하는 테스트를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성능시험이라고 생각하자. 성능시험. 우리 이제 필기할 때 잠시 암기했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전격 유량일 때는 전격 압력 이상, 그리고 최저 압력일 때는 140% 이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150%일 때는 65% 이상의 압력만 나오면 되지. 그 정도로 보는 거지. 그리고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성능시험 배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과거에 외웠던 거 그대로 한번 보면 돼.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사항은 현행이 좀 2분이었다고 하면 이건 5분으로, 이 5분이라는 것은 화재안전기술 기준이라는 거, 그 기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 요렇게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 크게 3부분이 개정됐거든.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건 좀 많이 유력하다고 보자. 지금 크고 작은 문제점이 계속 생기잖아. 전기자동차 태생은 원래는 가솔린차가 있고 전기자동차가 있어서 전혀 다른 개념인데, 얘네들이 성상을 보면 약간 좀 닮았어.
근데 휘발유는 질식소화류가 있거나 아니면 부촉매 효과를 하면 100% 거의 꺼지거든. 그렇지? 근데 약재를 전체 덮어 써도 무조건 잘 꺼져. 질식만 하면 이게 무조건 잘 꺼져. 근데 얘네들 전기차에 대한 리튬 이온은 얘네들은 열폭주 이후에 되면 그냥 찬소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 유지가 돼. 다시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게 좀 심하더라고. 그래서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능유지 가이드라인이 전면 개정이 돼.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차선책을 좀 만들어냈느냐 한번 보자는 거지. 이런 부분은 암기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준 문제는 암기를 다 하라고 니네들한테 기준을 암기했느냐를 정도 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몇몇의 개념을 들어본 척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쌤도 니네들이 기준을 다 암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몇몇이잖아. 약간 이슈 되는 그러한 용어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 전기 자동차가 있는 그 주차구역 그게 화재가 많이 발생해 지하에. 그 니네 대책하고 어떻게 마련하면 안전하겠어요? 물어봐. 그럼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 뭐야? 지하에 있어요? 지하 큰일 나겠는데? 지하에는 주차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전용 설비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고 동떨어져 있고 구획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이 나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연습을 계속적으로 좀 해줘. 지금 보면 개정된 사항을 보자. 개정된 사항은 주차구역 또는 충전 장소는 지상을 원칙으로 해. 됐네. 첫 번째 줄에 가. 지하에 설치할 같은 건 다음 사항을 고려해라. 이게 이제 의무화되는 형태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솔직히 좀 의무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근데 지금 쌤은 늘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가연물이 법보다 더 우선되게 반영이 돼버렸거든. 처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라는 개념보다는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형태가 리튬이온의 화재 성상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았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기준이라는 건 NFPA가 있는데 그 기준도 이 대안이 없었던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얘를 먼저 사용해버렸어. 야, 리튬이온 써. 이게 뭐 국책사업처럼 야,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목걸이다 우리의. 그랬더니 안 잡히는 거야. 반대되는 생각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 쓰니까 불이 빨리 나서 약간 이제 소화 진압에 눈을 빨리 뜬 거지. 그건 장점인 것 같아. 그 외에는 위험한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표면하고 가장 가까운 층에 해라. 1층이나 뭐 2층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하 1층이나 1층. 그리고 5,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주차램프가 2개 이상, 2개 이상인 지하 주차장인 경우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넣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자. 그냥 제일 첫 번째는 위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화설비, 그 다음에 구획, 건축 거 하나, 소방 기계 거 하나. 그지? 예소방 관점을 항상 머리에 넣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예방, 소방, 방화 관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 안 나게 어떻게 만들면 좋겠니? 그지? 그 다음에 뭐 불 어떻게 끌 거야? 확대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생각하고 있어. 어떤 문제든지. 그지? 그러니까 소화 진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예방, 소방, 방화 관점. 지금은 지상에 설치해라. 지상에 설치하면 그냥 뭐 노지니까 그냥 타는 거 볼 수밖에 없어. 불이 진짜 안 꺼지거든. 보는 거지. 이동식 수조를 마련해서 막 하는 것들은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차램프가 2개인 지하 주차장이야. 그럼 습식을 해. 그 다음에 동파가 어려운 대상은 준비작동실. 쌤은 뭐 동파가 대안이 없으면 난인트락이라고 하는 뭐 난인트락 알 필요 없어. 또는 부압식이라고 하는 것도 잘 배워봤으니까. 근데 부압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써라. 이것도 좀 근데 뭐 기준이 이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방화구획 아니면 드렌처. 드렌처는 수막이야. 그 말 그대로 물로 막을 치는 거지. 확대가 되지 않게. 방화구획을 할래? 수막을 처리할래? 동급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차량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내부랑 연결되어 있는 출입구에 이격해서 내부랑 연결되는 쪽에 가깝게 주차램프, 주차구역이 있으면 화재 확대가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출입구에는 가깝게 2대, 내부 출입로에서는 멀어지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상부에, 이건 청라제를 보면 알 수 있어. 영상들을 보면 청라제의 전기차 상부에 있던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한 보온재들이 다 타버려. 그래서 만약 불똥 같은 비가 떨어지고 나는재가
그런 곳들에서 배관 전선은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난연재료 이상으로 재료를 해라. 건축법상 재질은 세 가지를 크게 보면 되겠다. 그죠? 가연재는 볼 필요가 없어. 그죠? 불이 타기 어려워요. 난연재야. 그죠? 그 다음에 불연재가 있어.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 듯 타지만 조금 타는 애들이 그 준불연재가 세 가지가 있지. 그 불준난, 준불난, 불준난 이렇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CCTV. 그 다음에 연송에 방수구하고 방수기구함 등등 넣고. 여기는 표지해주고 쌍구획 넣고. 질식수화포가 있어. 질식수화포는 우리가 이제 공사 현장에 말하고 있는 방화포랑은 좀 다르다. 방화포에 대한 기능은 뭡니까? 불똥 튀는 걸 막을 때 써. 불똥 튀는 용접 용단을 하고 있었을 때 불똥 튀잖아. 걔를 막는 거. 질식수화포는 불을 끌 때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약간 불연성으로 되어 있는 담요같이 굉장히 넓은 첨이 있어. 좀 두껍하거든. 무거워 좀. 얘가 한 30kg 정도, 25kg, 30kg 정도 나갈 거야. 요 사이즈가 한 7m, 11m가.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펼치는 거지. 펼쳐가지고 덮어주는 거지. 이렇게. 근데 덮는 것도 문제다, 그지? 두 사람 없으면 안 덮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동식 하부 주수 관차. 요런 것들은 선택사항인데,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잖아. 그래서 드릴 방식이라든지, 뚫어가지고 불 끄는 이런 방식들이 몇몇이 있는데, 이것들은 바로 뭐 해라, 마라, 이렇게 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읽어봐. 뭐가 있어요? 차량은 지상 쪽으로 하고, 규모가 크면 습식으로 하고, 방화구에 가거나 수막을 하고, 위치는, 주차구의 위치는 주차램프 가까이, 그리고 내부 통로하고는 멀게, 그치? 그리고 그 위 상부에는 뭘로? 지금 단열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단열재란다. 배관, 전선 이런 것도 안 들어가게 해라. 그 다음에 주차 충전 구역은 열화상으로 해서 충전될 때 열이 얼만큼 쌓이는지 확인해라는 거지. 그죠? 실제로 통계를 봐도 충전 시, 충방전 때 굉장히 많이 발생되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질식수화포. 그러니까 질식수화포,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열화상, CCTV, 그리고 배관전선 업계, 그 다음에 위치, 인근, 출입구 인근, 그 다음에 내부 연결된 하고는 이격. 그치? 5천에 지하 2층이면 습식, 동파울에 있으면 난인투락을 해라. 동파 방지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전기차의 가장 최근에 대한 데이터니까, 요 정도는 전기차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넘어가 보자잉. 그 다음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 나왔어. 반도체 공정에서는 우리가 뭐 간혹 들어봤겠지만 진짜 많이 청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먼지가 0.0 뭐 이 정도 크기만 있어도 이제 반도체가 에러가 나는 거지. 그 반도체 베이퍼라고 베이퍼 그 하나가 오류가 나면 그 오류의 빈도에 따라서 전 공정을 다 버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원래 반도체 공정은 한 전기를 세 군데에서 받거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전기 두 개를 별도로 두고 전기를 두 군데 받는 거야. 한 곳이 끊기면 나머지 한 곳이 그대로 바로 유지가 되고 걔도 고장나면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 그런데 전기가 정전이 딱 돼서 그래서 전환이 좀 늦었어. 그때 한 30분 정도 있으면 30분 동안 생산되고 다 버리는 거지. 그때 재산적 피해가 거의 몇 억씩, 몇십억씩, 심지어는 몇백억씩 시간당으로 넘어가면 부정될 수 있어. 그렇다 보니까 내부로 엄청 클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클린룸이라 불러. 엄청나게 센 공조로 전체를 다 돌려. 그러면 쭉 기류 흐름이 필터를 거쳐서 다시 한 바퀴 돌게 되거든. 그러면 이런 빠른 기류 흐름일 때는 화재를 감지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감지기 딱 하나밖에 없어. 능동형 감지기라고. 연기 입자를 빨아들여서 먼지와 연기 입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서 확인해주는 방식이 있어. 그 부분들 얘기하는 거다, 그지? 거기인데 추가로 된 건 뭡니까? 라면 크림륜 내부에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되어 있더라. 이런 과정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진 않겠지.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것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다. 11층 이상, 지하 우리가 얘기하는 3층 이상일 때 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에 실을 별도로 꾸미고 거기 바람을 집어넣어 줄 거야. 그래서 거실에서 난 불이 계단 쪽으로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 있지. 그런 것들이 봐봐. 외부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그 전실에 공급이 되면 오염되잖아. 외부가 깨끗하지 않거든. 클린하게 이 세척한 공기가 아니란 말이지. 바깥 공기는. 그럴 때 대해서 제한 설비가 곤란하다.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거냐. 공기부편 감지기 넣어라. 그치? 그리고 하향의 기류 값은 공기부편 감지기 감지 범위는 500제곱미터. 뭐 이런 건 몰라도 돼. 그죠? 그러니까 재현, 뭐 피난계단의 재현 설비, 급배기 설비가 동작하도록 하고, 그리고 CCTV, 그리고 심룩스, 그리고 녹색 시인성 강화, 그지? 표지, 조기 반응형.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크린룸이라고 생각은 많이 하지 마. 뭘로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냥 이제, 약간 밀폐가 좀 있고 깨끗해야 되는 곳이긴 한데 탈출할 수가 없어. 근데 내부는 굉장히 청결해야 돼. 그러면 전용 감지기를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밝아야 되잖아. 비상조명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녹색 유도 표지 잘 보이게. 그 스프링클러는 미리 터졌으면 좋겠고, CCTV 상시 감시해주면 좋겠어. 이 정도까지만 좀 보면 되지. 어떤 환경이라도. 똑같이 보자. 극장에서, 멀티플렉스 극장이야. 최근에는 이제 뭐 영업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멀티플렉스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어떻게 대피를 시키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거기다가 10개가 이상이 있으면 재현설비가 작동을 해. 재현설비가 작동된단 말은, 우리가 청결층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그 피난, 그리고 첫 번째, 연기로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될 수 있는 거. 그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우리 소화설비 관련해서 소화기를 찾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몇 미터마다 설치되는지 보고, 소화전을 갖다 해서 불을 직접적으로 진압을 하거나, 안내하거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피난 쪽으로 묻는 건지, 소화 진압 쪽으로 묻는 건지를 쫑긋 세워서 들어. 그래서, 똑같은 환경인데, 야, 피난 위주로 설명해봐.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게 두루뭉술해. 그러면, 즉답이 안 되는 거야. 즉답이. 야, 너 나 묻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네가 준비한 것만 대해서 답을 하면 어떡해. 그런 사람들이 대답을 잘하고 왔는데 점수가 안 좋아. 뭘 묻는지를 꼭 캐치해야 해. 몇몇만 캐치하면 돼. 엄청 장하게 묻잖아. 그럼 지도 까먹고 나도 까먹는다 있단 말이지. 그때는 대물으면 돼. 그 묻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이 내가 뭐 준비가 부족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을 엉뚱한 거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질문해서 명료해지는 게 더 나아. 근데 다음 들었는데 아까 것도 모르고 지금 것도 모르겠어. 그때는 뭐 그냥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다 보통 이제 그 면접관한테 끊을 수 있거든. 그게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그게 잦아지면 내 질문에 집중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 그랬으니까 잘못 알아들었었을 때 되묻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불편해도 돼. 그냥 다시 물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 다음 나와 있는 형태가 소방관 진입창에 관련돼 있고, 그치? 진입창 기준 잘 암기하고 가세요. 소방관 진입창. 그치? 나 진입창 좋게 봐.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에 설치되고 있는 각종 공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공기비평 들어갔던 거 똑같이. 그리고 그 6페이지 아래쪽 보면 건축 피난 방지 시설은 그죠? 이제 요 구조자를 위해서 헬리포트 또는 헬리콥터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고 공간을 반영하고 비상용 승강기.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했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피난 기구가 좀 잘 돼 있어. 잘 돼 있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야. 피난 기구 없이 피난이 완료되는 건축물 형태가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외국의 영화를 보면 다 알다시피 근데 한쪽은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 계단, 건축물 바깥쪽에는 철제 계단이 다 되어 있어. 이 철제 계단은 수직형이든 뭐든 그러니까 톡 쳤는데 탁탁탁탁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접이식처럼 차라락 차라락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고정 계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그 건축물에 보험을 매길 때는 좌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외국은 양방향 피난이 안 되는 건축물은 있을 수가 없어.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 우리나라는 어때? 그러니까 야 피난기구 쓰면 되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되게 잘 생각해봐. 피난기구가 설치되고 있는 층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어디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1층부터 10층까지 밖에 없어. 그리고 안전도가 확보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건축물은 굉장히 높잖아. 그지? 그래서 건축법상에서 양방향 피난에 준하는 형태는 있지만 그 외에는 잘 없을 수가 있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 피난 설비 중에 나중에 이제 쌤이 또 다른 답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면 피난 설비, 방화구의 방화 시설 이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확대를 막는 게 불이 안 나게 막는 게 방화.
방학 후에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아예 불을 차단한다는 개념이고, 피난시설은 탈출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 어떤 걸 선택해서 시적절하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건 항상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어떤 설비가 있더라, 어떤 용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대만 쓰는 거다는 거 잊지 말고 나머지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되겠지. 이렇게 해서 뭐 연이어 가도 되는데 짧게 한번 쭉 다 읽고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숙지해서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면접자료 15는 여기까지. 안녕. 화이팅.